원샷! 안녕하세요, 솔미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너무나 멋진 분을 제가 모셨어요. 피트니스의 사관왕 김나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랑 저는 얼굴을 모르니까 네네. 얼굴 소개까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너스 김나윤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윤너스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좀 소개를 하자면 밤비 아세요? 몰라요. 사슴 같은 사슴같이 생기셨어요? 사슴 닮았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밤비 닮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슴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유님도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장애 연차가 제가 이제 꽉찬 4년이고 2018년에 네. 사고가 났고요. 상지 절단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 손으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윤너스잖아요. 네. 그게 뭐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경추부터 흉추까지 골절들이 많았어서 네. 제가 2달 넘게는 병원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처음 샤워를 하러 딱 갔어요. 되게 뜻깊잖아요. 네. 거울로 그때 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팔 절단된 모습을. 네네네네. 이거 너무 막 이상하고 막 무섭고 네. 그랬었는데 네. 그때 약간 밀로의 비너스상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름 김나윤에다가 밀로의 비너스상을 합쳐서 윤너스라고 닉네임을 좀 지어봤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얼굴이 아무튼 사슴과 비너스 상상이 됩니다. 생각됩니까? 굉장히 설레네요.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는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네. 저희 직업이. 미용은 한 12년 정도 했었는데 주 6일 일하고 하루밖에 못 쉬고 막 이랬어서 너무 막 월차 가고 싶은데 네. 서울에 있기는 또 깝깝하고 네. 서울에서 놀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 외곽으로 좀 놀러 나가자 친구들이랑 해서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수단을 오토바이를 선택을 했는데 커브길에서 돌다가 미끄러지면서 그때 절단이 됐어요. 나유님이 직접 오토바이 운전하고 갔던 거예요? 네, 같이 친구들이랑 네. 가다가 네. 그때 이제 사고가 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저도 이 얘기를 항상 어디서 하면 아니 어떻게 오토바이 타다가 팔이 절단이 되냐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진짜 그럴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의식이 다 사고 때 있었어서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모습을 못 보니까 그리고 제가 목뼈가 부러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다가 네. 친구가 저보고 팔이 없다는 거예요. 팔이 없다는 게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이쪽을 딱 만져보는데 뭔가 진짜 없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견봉만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신기했던 게 이 팔을 내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왜냐면 이제 메디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네. 이제 절단이 돼도 이제 막 접합수술도 하고 맞아, 막 맞아, 그랬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럼 붙이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어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팔 좀 찾아달라고 네. 요청을 좀 했죠. 친구가 근데 진짜 찾아왔어, 팔을. 근데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너의 내가 알고 있던 팔이 아니라 그 부분이 막 훼손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퉁퉁 뿔기도 하고 약간 마동석님 팔처럼 그런 팔이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합을 했는데 폐혈증 때문에 다시 절단을 했죠. 폐혈증이 뭐예요? 폐혈증이 이제 네. 칼 같은 걸로 좀 절단면이 이렇게 깔끔했으면 사실 이렇게 접합하는데 어렵진 않은데 이게 사고 당시에 뭐 이렇게 굴러지면서 얘가 뜯어진 느낌이잖아요, 팔이. 네. 그러니까 그 부위에 뭐 세균이라던가 감염들이 많이 돼서 피혈관에 이제 염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안 붙은 거죠, 염증 때문에. 수술을 하고 붙었는데 그 폐혈증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절단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 요 정도 있었거든요. 처음 엑스레이로는 상완골 팔뼈가 그래도 한 5cm 정도 내려와 있었어요. 근데 폐혈증 때문에 더 자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때 다시 절단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그날 이제 허리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열이 갑자기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네. 제가 열이 났던 네, 거예요. 네. 그때 다행히 수술하다가 안 게 아니라 수술 전에 그렇게 갑자기 열이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지금 팔 절단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왜냐면 염증이 왼쪽이니까 심장이 또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선택의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팔을 잘라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고민은 했죠. 과연 이렇게 팔을 자르고 사는 게 맞나?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절단을 하고 신기하게 저는 좀 감사했던 경우가 팔을 절단하고 나서 몸 컨디션이 엄청 좋아졌어요. 절단되고 나서 힘들 수도 있었는데 몸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그냥 생각이 조금 또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죠. 딱 장애인 됐을 때 가족들도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느낌을 보이면 내가 진짜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왠지 일부러 그렇게 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 친구들도 약간 맨날 병문안 와서 지들끼리 막 수다 떨고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그때 이 왼쪽에 붕대가 네. 엄청 크게 막 쌓여져 있었거든요. 아. 근데 막 이 친구들이 웃기니까 제 여기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꾸 까먹는 거예요. 아. 팔이 없는지. 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치기도 하고 여기를 그래가지고 아파 이러면은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약간 예전처럼 대해주니까 빨리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 저도 처음에 의수를 착용했었으니까 친구들이 그 이병헌 씨 그 의수 영화 아세요? 그런 거 막 드립치고 이래가지고 아, 내부자들? 저한테도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맹인 검기 자토이치도 있고 원피스엔 후지토라. 저 샹크스 샹크스. 헤어라는 게 폰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직업 자체가. 근데 팔을 절단하고 나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27? 그때까지만 해도 우선순위가 1위 1순위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집. 그렇게 하루 뭐 그렇게 놀러 가는 거 빼고는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커리어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한 손으로 머리 자를 수가 없어. 사실 가위 잡는 사는 오른손인데 왼쪽 손이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미용사한테. 내가 이제 뭘 하나, 뭘 해먹고 사나. 지금 17살 때부터 계속 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내가 막 거기에 쏟았던 열정 뭐 진짜 12시간 넘게 주 6일씩 근무하면서 그런 게 다 날라갔다. 약간 이렇게 좀 좌절이 왔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네. 피트니스 대회까지 근데 출전했어요? 몸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한 만큼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노력을 쏟은 만큼 뭔가 이제 성취감이 있으니까 약간 빠졌었어요, 운동에. 네네. 저에게 처음 운동 지도해 주셨던 박사님 계신데 네. 그 박사님께서 권유를 하셨어요. 혹시 네. 피트니스 대회 한번 나가볼래? 라고 이제 권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피트니스 대회 목표로 막 운동을 했죠. 피트니스 대회라는 게 그래도 사람들한테 나의 몸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게 좀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내 장애에 대해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냥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세상에 노출을 하면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 장애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왕 몸 만든 김에 대회까지 한번 출전해보자 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사관왕까지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좀 알린 것 같아요. 처음 나가서 바로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요? 그래서 제 그 수상 영상이 있거든요. 네. 표정이 약간 나 뭐야? 이거 왜 받아? 약간 이런 눈빛이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장애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거를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운동하는데 굳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의수를 착용을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나갔을 때 제가 진짜 우리 집 문 앞에서 네. 엄청 망설였어요. 이거 나가도 될까? 사람들 엄청 쳐다볼 것 같은데? 이러면서 혼자 상상하니까 막 혼자 있는데도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 지금 운동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거야. 아, 그래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할 일 바빠요. 그래서 안 쳐다보더라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그때 아침에 이제 조깅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저를 딱 쳐다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려요, 눈알이. 신기하니까 한번 저를 쳐다봤다가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시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도 시선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제가 엄청 신기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분명히 지나쳐 가야 되거든? 뒤돌아. 갑자기 뒤를 돌아서 걷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뒤 돌아서 이제 조깅 하려고 했던 것 마냥 이렇게 걷는 거지. 그래서 신기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죠. 저렇게 신기하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약간 좀 이런 묻어남도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런 거 신경 다 쓰면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이요, 맞아요. 그죠? 초점이 어디 남한테 가 있으면 참 살기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되기 전에 나와 장애인이 된 후에 나를 바라봤을 때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일 큰 부분은 이런 삶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친해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조차 사실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한 것들에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가 좀 약간 꽉 채워진 느낌? 그게 가장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네.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도전이라고 하는 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사소하게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한번 밖에 나가서 조깅을 할 거야. 이런 것도 다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겁지 않게 좀 가볍게 도전해 나아가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 성취감도 많이 쌓이고 좀 행복한 하루하루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오늘 나윤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윤너스TV에 가서 여러분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